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회 눈 건강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또 이른 아침에 모였는데요.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졌네요. 저 오늘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눈이 너무 즐거워요. 네. 왜 즐거운지는 네. 비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소개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강의하는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고 있는 펜타일의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째 안경을 쓰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네, 안경 쓰는. 자, 오늘은 또 패널로 나오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원장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최정민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B&B 강남 밝은 세상 안과에서 기능의학을 하고 있는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보이는 팟캐스트가 아니라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제가 뵀던 물론 아름다운 의사 선생님들 너무 많으시지만 이렇게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까 문을 들어오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죠? 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시면서. 아니 그게 눈 치료를 이렇게 하는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몇 번 뵀던 분이신데 네. 오늘 이렇게 뵙는 모습은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시구나. 제가 아까 역시. 모모 바게트 앞에서 뵀는데 그 길을 건너오시기 전에 이 따사로운 봄 햇살이 비치면서 이 빨간색 드레스를 딱 입으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제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야, 이 눈 건강은 간단하게 해결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밝은 빛 세상에서 밝은 세상, 감사합니다. 밝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환하고 참 좋네요. 네. 네. 오늘 빨간 드레스 입고 오길 잘했네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네. 눈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막 시력이 나쁘지 않고 눈에 뭔가 이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안과를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앞서 저는 사실은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눈 건강과 가정의학과 이 전신 건강은 항상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안과적인 질환도 보면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몸도 같이 보는 그 센터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눈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안과를 찾는데 이제 실제로 눈의 증상인데도 이제 몸의 그 이상이 있어서 눈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눈 피로는 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눈 건강은 눈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안과에 가면은 눈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죠? 눈으로 눈 다 보죠. 세상을 보죠. 네, 그렇죠. 근데 또 눈을 가지고 건강을 볼 수도 있어요. 전신을. 네. 눈을 가지고요. 네. 네. 왜냐면 홍채 검사? 실제로 홍채학이라는 학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이제 눈은 이 여러 가지 질병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건조증, 눈피로, 녹내장, 백내장, 네. 망막 질환 이런 거가 이제 안과 영역에서 이제 국한되어 있는데 그런 질병들이 실제로는 전신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왜 보통 일반 안과에 가면 네. 그 전신 건강에 대해서
연구 환자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 환자들 보니까 혈압, 당뇨나 이런 네. 대사증 환자들 많이 보는데 네, 네. 사실은 일반 분들 곱게 나이 드신 분들보다 이 조금 그 혈압, 당뇨 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백내장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보면은 연관이 분명히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들 관리가 잘 돼야 백내장이 안 오지 않을까,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제로 이제 안과 학회지에서도 이제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신 질환과 관련이 깊다는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백내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원인 자체가 이제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거잖아요. 그 혼탁의 원인이 이제 산화 스트레스,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백내장이 좀 더 빨리 진행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뭐 방탕하게 살고 아무거나 먹고 그다음에 막 스트레스 너무 막 많이 쓰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죠. 뭐. 좋은 음식 잘 안 먹고 자꾸만 나쁜 음식, 외부 음식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화 스트레스를 한마디로 그 사과가 누렇게 변하게 하는 물질이 내 몸에 막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주영 강사님이나 여기 최장민 원장님은 산화 스트레스가 없어 보이세요. 산화 스트레스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죠. 지금 이제 빨간 드레스를 입고 계시니까 오히려 이제 아까 누래지지 않은 빨간 사과 내지 빨간 앵두 뭐 이런 느낌이 지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환자들도 이제 신뢰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이제 건강 관리 열심히 미모 가꾸시고 아니요. 눈이 확 떠지기 위해서. 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치가 건강해야 그렇죠. 이제 환자들도 이제 주치를 믿고 따라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음식도 좋은 음식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결국 전신 건강이 눈 건강이니까요. 그런 설명을 항상 많이 합니다. 네. 아니 강사님 뭐 눈이 보기에는 눈이 초롱초롱하신데 안 좋죠, 눈이. 안 좋다고 얘기를 네.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고요. 아까 우선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백내장 같은 경우에 네. 눈으로 이제 음식이 쌓인다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반대로 스트레스가 줄거나 그 몸에 어떤 독소가 좀 빠져나가면 백내장이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네. 실제로 뭐 물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왜 혀가 짧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안과 다른 이제 원장님들이나 이런 그 안과 전문의들도 네. 이제 백내장에 관한 이제 연구들을 하실 때 그런 그 음식이나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백내장을 조금 진행을 늦추게 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백내장이 지금 수술할 단계가 아닐 경우에는 네. 이제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설명드리고 앞서 말했던 그런 요인들이 있지요. 그런 요인들을 조금 자제를 하면 네. 네, 아무래도 백내장의 진행이 줄 수 있다. 오히려 그리고 그 백내장이 없어진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혈당 관리를 잘하고 이게 사실은 그 논문을 보면 네. 연구들을 보면 논문을 많이 보셨군요. 네, 항상 공부해야죠. 네. 네.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 네. 네, 저희도 공부합시다. 이제 뭐 그 우유나 이런 카제인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오히려 백내장을 진행한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조금 줄이면 네. 그리고 또 혈당, 탄수화물이죠. 결국에는 그런 당들이 조금 낮춰질수록 백내장의 진행이 조금 더뎌진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네. 그래요? 결국은 뭐 탄수화물이죠. 또. 그럼 저탄고지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렇군요. 어머, 어머 눈에까지.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저탄고지 여기 또 나와. 정말 저탄고지 너무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에 눈까지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또 네. 저희 주변에 보면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이 이제 머리가 아팠대요. 제 주변에 가까운 네. 지인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눈이 갑자기 너무 눈 안에서 핏줄이 터지고 네 그리고 눈이 너무 간지럽고 막 이랬다 그래서 안과에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네. 거는 어떤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저희가 눈의 불편감으로 안과에 왔을 땐 1차적으로는 안과 전문의 원장님들이 다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눈의 질병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안과적으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면 이제 이분은 좀 전신적인 알레르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이제 눈건조 피로클리닉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센터로 보내주십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의 알러지 증상이 그 결막염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지 비염도 있고 뭐 피부도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의 환자들이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염도 있고 피부도 있어요. 알레르기가. 그게 네. 눈으로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1차적으로는 뭐 알레르기는 원인 물질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인 물질 검사를 먼저 하죠. 그래서 항원을 일단 먼저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먼저 피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런 물질 검사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1차는 피 검사를 해요. 피 검사를 해서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들을 먼저 찾고 이제 거기에 원인 물질이 나오면 이제 환자한테 교육을 하죠. 이런 물질들이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런 물질들을 조금 피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제 안과에서는 그냥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알레르기 안약을 주고 증상 치료에 계속 국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트 코즈.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워낙 또 원인을 조금 더 밝혀보자는 데에 초점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의 그런 알레르기 증상들이 대체 왜 이분은 생겼을까. 그래서 원인 물질을 밝히는 검사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4월, 5월 이렇게 콧가루 날릴 때 제 주변에 비염 있으신 분들 보면 눈물, 콧물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시는 걸 보면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안과에서 주시는 그 안약 정도를 하고 매년 그냥 그걸 일상적으로 나는 원래 이래라고 하면서 그냥 뭐 밀가루에 막 설탕에 인스턴트에 뭐 술에 막 안 좋은 거 다 하시고 눈에 계속 놓으시고 약도 먹으시고 이제 의사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줘야 돼요. 환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원인이 돼서 알레르기가 된다는 설명만 좀 더 해주면 환자들이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죠.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과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의사들도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훌륭하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진호 원장님도 그렇지만 항상 환자를 볼 때 이 증상의 원인을 항상 찾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펜타일 의원의 목적이고 항상 진료를 할 때 이 환자의 증상에 맞는 원인을 찾아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과에서 안과적으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그냥 이런 증상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환자의 대체 몸의 원인이 뭐가 있나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자가 계속 오면 제가 힘들어지니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빨리 독립시키자 이런 뜻에서 그런 검사를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기쁜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발상이죠.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오시니까. 대한민국 환자들의 옛날에 우리 제가 김 원장님한테 김춘 원장님한테 보여드렸나? 우리가 개한테 무슨 항산화제를 먹여가지고 실험한 거 있었죠. 제가 예전에 뭐 허브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럼 개가 눈이 허옇게 된 백내장인데 개들이 효과가 빨라요. 그렇죠. 그래요? 몸이 작아서 그런지 그걸 제가 그 개가 눈이 하얗게 뒤덮인 백내장 개인데 눈이 맑아졌어요. 수술을 안 했죠. 허브를 먹고요? 항산화제를 그때 김 원장님이 뭐 한참 뭘 개발하고 계셨거든요. 한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었던 건데
그 기본 원리 자체는 과산화 지질,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게 제일 문제니까요. 네. 산화가 되면 우리 세포막에 있는 지방이 산화가 돼서 네. 세포 자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과산화 지질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계통의 허브들이죠. 네. 그럼 눈의 지방이 제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눈뿐만 아니라 전신에 안 좋은 그러니까 녹슨 그 어떤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그 변성된 지방이 좋아지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직원들 중에서 개를 키우는 직원들한테 또 시켰어. 근데 걔네들도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걔네 눈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했는데 이 의사는 또 수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또 개 치료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는데 사람 몸이 좀 크니까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더라고 사람은. 실제로 안과에서도 이 그 눈에 넣는 안약 중에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는 안약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시판되지는 않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시작이 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결국 활성산소와의 이제 전쟁인 거죠. 그렇게 안과 쪽에서도 이제까지는 늘 뭐 스테로이드나 그렇죠. 뭐 그 진통 소염제 계통의 이제 안약들을 계속 써왔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세포를 망가뜨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활성산소와 전쟁을 지금 선포를 하셨어요. 김정민 원장님께서. 지금 대통령도 못 하시는 얘기를 지금 선포하셨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시기에 예민한 시기네. 네, 저희가 지금 잘 얘기해야 돼요. 우리 저기 그 전탄고지 우리 라이프스타일 카페 하시는 이영훈 안과 원장님도 활성산소와의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영훈 원장님이 간간히 저탄고지하고 항산화제를 먹어서 눈이 좋아지는 사진들을 저한테 막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뭐 눈 사진을 자세히 안 봤으니까 맨날 위 사진 이런 거만 봤기 때문에. 근데 뭔가 누리끼리하고 허연 게 맑아져요. 망막이 깨끗해지고. 그럼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뿌연 게 좋아지죠. 네, 일단 뭐 망막 쪽으로도. 정말? 네. 근데 강사님처럼 눈이 맑은 사람은 효과를 잘 느끼기가 힘들고 제가 눈이 딱 봤을 때 탁한 사람 있잖아요. 눈이 진화가 덜 됐다 그랬다니까요. 저보고. 진화가 덜 됐다고요? 네, 눈이 한쪽 눈이 진화가 덜 된 눈인데 알고 있냐라고 해서 제가 충격 먹었어요. 누가요? 안경점에서. 그럼 한쪽은 원숭이 눈이고 한쪽은 그런가 봐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진화가 덜 된 눈을 갖고 태어났구나 라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병원에서 뭔가 하나 얘기를 해주잖아요. 누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이게 너무 고착화되는 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인을 아무리 밝히고 뭔가 다들 교정을 해주려고 해도 이미 들었던 얘기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참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백내장도 활성산소와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선포하셨으니까 최정민 원장님께서 같이 동참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한번 듣고 싶어요. 백내장은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백내장 수술을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이제 원장님이 그런 환자들한테 전신 질환과 같이 교정을 했을 때 눈이 좋아질 수 있다, 백내장이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환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설명을 그렇게 못 듣고 오죠. 그러니까 백내장이 있으면 뭐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백내장이 있으면 뭐 당연히 좀 의료의 기술을 빌려 더 그 투명한 렌즈로 바꾸면 눈이 잘 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새는 너무 빠른 나이에 백내장이 온다는 거예요. 몇 살도 있어요? 예전에는 60대 뭐 이 정도였는데 요새는 40대 심지어 저 얼마 전에는 30대
초반 환자도 오 마이 갓. 이 말인 30대. 즉슨 네, 정말 백내장의 원인은 생활 환경과 식습관이 결국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요새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점점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안경을 한 35년 정도 이렇게 지금 쓰고는 있는데 그때도 안경 쓴 애들이 반에서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거의 다 썼어요. 다 쓰고 있죠.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 어느 정도 안경 쓰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들의 안경 쓰는 비율이 좀 높아져서 네. 저희 이제 병원에서는 또 그런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예 드림 렌즈 센터까지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그 네. 나이대 아이들이. 네. 그래서 사실 시력은 유전적인 문제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제 그 시력과의 이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백내장과의 연관성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해도 네. 그래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는 시력이 나쁜 아이들이 정말 많죠. 녹내장도 네.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런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안경 썼냐? 패션.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니 우리는 안경을 별로 안 썼는데 왜 한국 사람은 다 안경 썼냐?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안경 많이 써요? 네. 안경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글쎄요. 일단은 뭐 그 비율은 정확히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 거야. 네, 그런 것도 아마 있겠죠. 엄마들이 네. 애들 눈을 혹사시키고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뛰어놀아야 되는데. 반성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식단하고 눈 건강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막막 쪽 질환들에 있어서는 이제 뭐 전 세계 안과학회에서는 이제 식단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 얼마 전 2006년인가요? 예. 2001년에 AREDS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무슨 연구였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눈에 좋은 영양 루테인이라고 네, 많이 루테인,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정말로 이 망막에 그 질환의 루테인이나 이런 씨앗잔티 이것도 결국 항산화제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얼만큼 도움이 되고 네. 망막 질환을 예방할 수 있나를 대규모로 연구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먹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했더니 먹은 군이 현저하게 좋아졌죠. 루테인을 네, 루테인뿐 아니에요. 그때 먹었던 건 비타민 C 역시나 항산화제죠. 비타민 E 이것도 항산화제입니다. 네. 베타캐로틴 항산화제죠. 그리고 아연 이것도 네. 역시 항산화 기능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구리 이런 딱 5가지를 이제 복용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호전이 됐어요. 근데 그 후에 한 5년쯤 후에 이제 이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네. 폐암의 위험도를 좀 높인다는 연구가 나와 버렸어요. 흡연하는 사람들 네, 흡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네, 그래서 그 5년 후에 이제 또 이 세계 안과 그 협회에서 다시 네. 연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바꾸죠. 그래서 이제 루테인 말씀하신 루테인과 씨아잔틴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 오메가 3를 추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연구를 했는데 역시나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망막 질환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뭐 좋아졌다기보다는 진행을 좀 더디게 했다. 네. 조금 많아 효과가 있어요. 네, 루테인하고 오메가 3를 받아 적으세요. 네. 이미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루테인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 드시고 있는 영양제들 이렇게 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루테인 끼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때문에 이제 루테인이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사실 저희들은 이런 걸 못 배웠잖아요. 그런 걸 못 배우셨어요? 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린 졸업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기쁜 뜻이. 네. 자, 그러면은 요즘에 다니는 의과대학생들은 이런 걸 배우고 그런지는 저는 참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후배들한테 조금 물어봤더니
은근 과목별로 이제 영양에 관한 그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온대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교수님들께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더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양을 빼놓고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여지까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학 교과서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 항상 정해졌다 그래서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고 영원히 그렇죠. 가는 건 아니고 네네. 우리가 계속 이런 연구가 나오고 또 임상이 나오고 하면서부터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네. 따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열린 귀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저희 방송을 잘 들으시면 이런 네. 정보들을 얻으실 자, 수 그러면 있다. 이 시쯤 해서 이쯤 해서 항상 우리가 활성산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정민 원장님께서 항산화제 얘기가 나왔는데 항산화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 네. 네, 그러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항산화제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활성산소에 대해서 잘 활성산소. 이해를 네. 해야 돼요. 활성산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죠. 근데 저희 안과에서는 이제 가장 그 힘이 약한 활성산소를 이제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빛을 통해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이제 군대로 치면 제일 약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테인과 같은 이제 항산화제를 쓰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항산화제도 종류가 있어요. A에 A-가 잡아먹고 네. B는 B-라고 B-. 하는 항산화제가 잡아먹고 C는 C-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먹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꺼번에 투여를 하면 훨씬 좋지만 네. 이제 눈은 빛에서 특히 청색광으로 생기는 이 그 활성산소 때문에 이제 망막 질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황색광으로 인해서 생기는 활성산소는 이제 루테인과 시아잔틴과 같은 시아잔틴. 네, 네. 그런 항산화제 계열들이 이제 공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황색을 보면 뭘 먹어야 되고 청색을 보면 뭘 먹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닌데 이제 일단 빛이 이제 결국은 망막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질병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항산화제를 가지고 이제 활성산소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들을 보면은 대사 질환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어차피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 것도 대사 질환을 좀 치료하기 위한 네, 그 네. 일종인데 이런 대사 질환이 한국인들에게 많아진다 그러면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게 거의 뭐 필수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겠네요. 권장할 수 있나요? 네, 여러 안과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뭐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에는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아무래도 눈의 건강을 위해선 도움이 된다고 권유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빛을 저희가 네.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그렇죠. 빛으로 인해서 아까 네.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땐 네. 저는 거의 빛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도 예, 산화 어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일본에서 그래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네. 이제 핸드폰을 그 빛을 많이 쬐준 거예요. 네. 그 동물들한테. 쥐한테? 네, 그랬더니 그 동물들의 눈에서 활성산소 지수가 안 쬐 군보다 40% 이상 높았고 망막 세포의 그 망가지는 속도 자체도 훨씬 80% 이상 안 그러면 좋아졌어요. PC는 네, 똑같죠. 강선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아니 핸드폰에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앱을 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가요? 할 수 있어요? 청색. 아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럼 다들 모르고 몰랐어요. 계셨어요? 네. 모르고 다들 계셨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아닌가? 이러다가 실명되면 알려주실 거. 아니 너 죄송합니다. 몰랐네. 근데 현대인들은 핸드폰이라든가 PC에도 깔아야겠네요. 네, 이런 PC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PC에도 왜 앞에 가림막 같은 그렇죠. 것들을 보호막에. 가리잖아요. 네, 그런 네, 거 좋고. 그렇고. 네. 중요한 정보네. 선글라스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쓸 게 아니고 뭐 청색광이 문제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 좀 더 차단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선글라스 끼고 진료할까요? 그런 것도 뭐 얼마 전에 신상을 하나 맞췄는데 환자분들이 놀라시겠네요. 네. 아무 선글라스나 다 끼면 이게 다 청색광을
차단할 수 있는지는 한번 더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전문적으로 그건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길에서 그냥 아무 선글라스나 주워 쓰면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저도 아니 그러면은 드네요. 안경이나 도수가 없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휴대폰에 앱을 안 깔아도 되고 PC를 봤을 때도 보호되는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보안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경? 네, 보안관이 끼는 안경 아니죠?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보안경. 네. 그래서 조금 빛을 차단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항산화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눈은 가장 약한 활성산소를 이제 막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활성산소를 막는 가장 중요한 루테인이나 이런 시아잔틴을 먹고 빛을 조금 차단하고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네트워크란 말이 왜 들어가나? 항산화제도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요. 이게 하나가 먹는다고 해서 걔 혼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항산화제는 하나가 오면 그 하나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B라고 하는 도움이 필요해요. 네. 서로 그럼 시너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B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C가 필요하고 네, 그런 항산화제 네트워크가 있죠. 네. 그럼 걔네들이 하나만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같이 해야지 이게 더 훨씬 폭발적으로 맞아요. 좋아진다는 제가 거예요? 보니까 이제 논문이 이런 게 있더라고. 그냥 비타민 E 단독 투여, 아니 비타민 C 단독 투여하고 그것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논문이 있는데 어떤 고명한 원장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야, 이 논문을 기획한 분은 잘 모르시고 기획한 것 같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항산화제는 항상 네트워크로 움직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우리가 아는 오메가3서부터 뭐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뭐 무지개 색깔 야채 과일이죠.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뭐 이런 게 다 같이 골고루 들어갔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래서 그 단일 거를 이렇게 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거는 먹어도 소용이 없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게 심지어 방송에도 나오고 어머나. 뭐 그런 걸 제가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나머지 그렇죠.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노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했죠.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홈쇼핑 같은 곳에서도 보면 이제 루테인 이렇게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거 하나만 구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섭취해야지 훨씬 더 좋고 네트워킹 작용이 돼서 시너지가 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잘 모르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하나 제품 팔려고 그 사람들 많은 투자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거 먹을 때 다른 것도 같이 드세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광고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방송의 좀 취약점이 아닌가. 아니면 다 가져와서 그냥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걸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눈영양제도 좀 생각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걸 보면 항상 비타민 E나 비타민 C가 루테인하고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조금 그래도 이 항산화제 네트워크를 좀 잘 이해한 경우. 정말 오늘 주옥 같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듣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께 우리 펜타의 선생님들을 빼고는. 아니 강사님은 피부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눈에도 관심이 많으셨네요. 그렇죠. 제 온 몸이 다 지금 병이기 때문에.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눈도 좋아지고 피부도 탱탱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외선 하면 피부에 뭐 잡티 제거 정도가 생각하지 이렇게까지 눈에 빛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 많은 것들을 저희가 또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또 20, 30대 이제 성인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건조증이죠. 맞아요. 이제 눈 건조증도 결국엔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제 건조증 하면은 이제 그냥 인공 눈물 넣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치료고 또 안과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 이제 인공 눈물 외에도 조금 더 진행이 진짜 눈물? 네. 인공 눈물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뭐 삼투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과 원장님들이 이제
인공 눈물 처방하기는 하는데 또 그것도 결국엔 증상 치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밝혀서 건조증을 치료하는 거죠. 근데 원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눈의 삼투압, 눈물의 삼투압이 큰 영향을 줘요. 이거는 결국 몸의 삼투압과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삼투압이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들은 지가 들어보긴 했는데 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 농도죠. 몸의 농도, 묽고 짙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눈물이 농도가 짙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눈물이 이제 농도가 너무 짙으면 네. 쉽게 설명하면 네. 이제 너무 짙으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 오는 거죠. 눈물이 네. 짙으면? 네. 왜 눈물이 짙어질까요? 네. 근데 물을 안 먹어서 그런가? 네, 그렇죠. 탈수의 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그런 농도 물을 뭐 라면을 졸이듯이? 그래서 자꾸 나쁜 음식을 먹거나 이런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복용을 하고 그러면 몸의 네, 농도가 그러면? 네, 그러면서 물은 안 먹고 안 커피 먹고. 계속 달고 있고 네. 그러면 뭐 탈수가 되죠. 그건- 커피에 많이 나. 네. 커피를 달고 있으면 네. 네. 갑자기 찔리네요. 네, 카페인이 아시다시피 탈수를 또 일으키잖아요. 여기 김 원장님은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의사시기 때문에 진료실만 들어가면 여성분들이 우선 눈물을 한바탕. 그래서 저희 그쪽으로 보내드려야 아니 그러니까 이 인공 안약이 아니라 진짜 안약을 진짜 눈에서 나오는 눈물 샘을 터뜨리는 그런 그런 굉장히 능력. 슬프게 생겼나 봐요. 하루에 한 분씩 꼭 울고 가시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네. 있는데 혹시나 자연적으로 이게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쪽으로 좀 네, 원장님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치료가. 네,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것도 원인이 되고. 제가 네. 진료실에 무슨 한번 들어가봐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한데. 저희 뭐 한번 들어가. 그 시간 저도 진료하고 있으니까 가볼 수가 없어. 근데 안구 건조증은 그냥 눈이 뻑뻑해지는 현상 뭐 이런 걸까요? 네.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눈이 뻑뻑하다, 뭐 까칠하다, 뭐가 들어간 것 같다, 네. 뭐 불편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과를 가죠. 그러면 네. 사실 거기서 눈을 보고 나서 결국은 안약을 받아서 나오게 되죠. 이게 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네. 또 이제 그 아까 눈물의 농도도 중요한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염증이에요. 이제 저희가 염증과의 전쟁을 또 시작을 해야 아니, 되거든요. 제2의 활성산소의 전쟁 선포만으로도 끝나지 않았는데 염증과의 전쟁도 선포하셨어요? 네, 미세 염증은 결국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조증도 이 염증이 있죠. 그래서 이 염증을 확인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예, 오메가 3 아시다시피 오메가 3는 이제 미세 염증을 잡는데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오메가 3를 이제 투여를 보통 많이 합니다. 이거는 안과 학회에서 이미 그냥 인정된 사실이에요. 네. 오메가 3를 먹인 군과 또 똑같이 안 그렇지 먹인 않은 군을 군은, 네. 또 비교했더니 안과적인 그 건조증 지수들이 먹은 군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결론을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모든 그 건조증 지수들이 다 낮아졌어요? 네,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3는 저는 뭐 눈 건조증이 있으시다면 1g 이상 정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눈이 건조한 분들은 피부도 건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국 그 말은 전신질환 전신에 다 농도가 지금 짙어졌다는 뜻인 그 거죠? 염증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가 이제 많은 분들은 건조증 지수도 높아요. 저희가 이제 활성산소를 검사할 수 있는 피 검사가 있잖아요. 그 펜타일원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 그 활성산소 지수 검사를 해보면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말씀드린 원인들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해 나가면 아무래도 건조증 때문에 이 눈물약을 넣는 횟수나 그런 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피부가 건조해서 매일 로션 바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안약도 이렇게 넣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이 건조하신 거죠.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건조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호르몬 쪽의 원인도 조금 생각해봐요. 눈 건조증으로 왔지만
이분이 왜 건조한지를 좀 보다 보면 이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기능 저하 같은 네, 거 그런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좀 동반됐다거나 그렇게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뭐가 나오죠 결국.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눈 건조증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들으니까 뭐 알레르기 결막염, 백내장, 뭐 눈 건조증, 뭐 치료 다 되겠네요. 아 그러면 좋은데 최종 원장님한테 가면 치료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몸이 눈 때문에 가는데 호르몬도 좋아지고. 야. 전쟁을 선포하신 분이라서 남다르신 견해가 있으실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저희가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지금 막 전쟁 얘기가 2번 나오니까 제가 좀 심장이 좀 쿵쾅쿵쾅해서 2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 봤던 얘기들이든지 지금 다 못다한 얘기들 그런 것들 이해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거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사례들 이런 거를 직접 한번 여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